안녕하세요. 아, 얼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진짜. 아, 얼굴 진짜. 아, 저 진짜 얼굴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자신이 없는데, 정말 큰 맘 먹고, 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SNS로 얼굴을 공개하는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막 저를 막 아는 것처럼, 예, 저를 뭐 몇 번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속일 수가 없고. 네, 안녕하세요. 어, 스토리에 올린 것처럼 이번 라이브 방송의 컨셉은 예쁘다니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진짜. 어찌됐든, 예, 오늘 라이브 방송의 컨셉은 바로 SNS 운영 방법에 대한 Q&A 시간입니다. 예. 저한테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는 게, 물론 뭐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질문과 뭐 그런 고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SNS를 3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코칭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 SNS를 운영하는 저만의 그냥 그런 경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즉흥적으로 켰습니다. 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SNS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점이 고민이시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30분만 하겠습니다. 30분. 네. 아이쿠.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꺼야 되나? 게으름뱅이를 위해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네,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제가 뭘 적고 막 이러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고민 해결, 고민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SNS 운영에 관한 그런 나이 궁금하다. 몇 살이냐? 왜 이게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84년생입니다. 84년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빠른 84년생이라는 거예요. 빠른 84년생이라서 친구들의 나이는 39이지만 저의 그 주민등록상 나이는 38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저는 이제 39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근데 학번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02학번, 산소학번입니다. 사진 찍으실 때 좋아하는 구도가 따로 있으실까요? 따로 뭐 좋아하는 구도가 있진 않은데, 저는 조금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뭐냐, 반듯반듯한 그런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좀 반듯하게, 좀 이렇게 정방향으로 찍는 편이에요. 이렇게 약간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체가 이 네모 박스 안에 가운데에 딱 이렇게 정렬해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고 있어요. 제가 질문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네. 하루에 인스타 피드 횟수 정해놓고 업로드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그냥 제가 뭔가 나누고 싶은 뭐 정보 공유나 제가 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좀 저는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뭔가 기획을 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서 그냥 뭔가 생각을 나누고 싶거나 아니면 정보가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이런 것도 정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나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초창기에 인스타그램 피드를 조금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하나 정도는 매일 피드에 업로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약간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더 볼게요. 왜 이러니? 지금 라이브 방송이 지금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질문이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SNS 왜 이래니? 잠시만요 여러분. 왜 이래?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SNS 운영 방법에 대한 Q&A만 받고 있어서 우선 비움 질문은 이따가 따로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업로드 기준이나 피드 관리의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업로드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내 SNS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분명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도 잘 잡으셔야 되지만 우선은 내가 정말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컨텐츠,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일상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SNS를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내 일상,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 기록, 뭐 이런 거.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 내 일상에 관해서, 내 일상에 대해 그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SNS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내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고 내가 어떤 자극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SNS를 보고 있지 이 어떤 사람 타인이 하고 있는 일, 뭐 타인이 어떤 아이를 키우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들이파자 싶어가지고 그때 마침 딱 저에게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제 미니멀 라이프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일상 기록을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비우고 그 물건을 비우면서 내가 느꼈던 생각 뭐 요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그때부터 제 인스타그램이 쭉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 사람들도 나에게 어떤 정보를 얻고 또 나의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어떤 뭐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를 받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그 기록을 계속 남겼죠. 이렇게 남기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막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성장이.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해보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라이브 방송이 지금은 이제 뭐 IGTV에 저장이 되곤 하지만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 24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 정선님 이 라이브 방송을 조금 이렇게 다른 곳에 저장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뭐 블로그에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걸 이제 올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 이제 뭐 그게 뭐 어떤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걸 뭘 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막 의도치 않게 그 라이브 방송이 뭔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인치님들도 보셨겠지만 뭐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하는 사람들이 제 그 라이브 방송을 듣고 막 댓글을 남겨주시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욕심이 나는 찰나에 제가 김미경 TV에 그때 누구지? 누구였더라? 대도서관이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주부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 찰나에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유튜브에 도전해 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막연하게 그 영상 하나를 보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뭐 막연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게 쉬웠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라이브 방송을 업로드 해가지고 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브이로그를 봤는데, 요거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 식으로 나의 그 비움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한 거를 그 유튜브에 편집해서 한번 올려봐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터진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터지면서 이제 영상 편집을 그때 처음 제가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영상을 가지고 내가 유튜브 수익을 한번 올릴 수 있는 수익형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영상 편집에 관한 그런 뭐 기술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익혀보고, 그렇게 하면서 7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발생하는 유튜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관한 영상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사진과 글을 정리를 한 게 이제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유기체처럼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렇게 3개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SNS 운영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그게 쭉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유튜브 운영반을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뭐든 시도를 해봐라. 뭐든 시도해봐라. 그리고 인스타그램만 하지 말고 유튜브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봐라. 그러면은 그 3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확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인분류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나의 하나의 SNS만 하지 말고 3개를 같이 하면은 더 좋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SNS 올릴 때 주제를 정해놓고 하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주 컨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부로서 할 수 있는 뭐 살림 방법, 저만의 살림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뭐 이런 SNS 운영이라든지 뭐 제가 하고 있는 자기 개발 같은 거, 뭐 그런 거. 지금 그래서 메인 컨텐츠는 미니멀 라이프지만 서브로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살림하고 자기 개발. 네. 계속 제가 뭔가를 하고 시도를 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그걸 하나를 쭉 들이파는 게 좋아요. SNS도. 네.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진을 잘 찍고 영상을 잘 찍으면 그게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SNS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그 내 영상에 아니면 내 사진 한 장에 내가 사진 밑에 있는 그 짧은 글에 진심이 담기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 비워요. 어떤 하나를 비운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그러면은 그냥 예전 같았으면은 오늘은 아이들의 작아진 옷을 비웠다. 이렇게 하고 말았겠죠.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누가 저를 팔로우를 하고 구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어떤 사진을 올려요. 비용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제 이제 뭔가 그 경험을 쓴 거죠. 뭐 아이들의 옷장을 열어봤다. 왜 이렇게 못 입는 옷이나 안 입는 옷을 비우지 못했을까? 나는 반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저의 경험을 쭉 적다 보면은 이 글을 보고 저에게 제가 이제 저의 글을 보신 분들한테 공감을 준 거잖아요. 아, 나도 맞다. 나도 왜 이 작아진 옷을 못 버렸을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이고지고 살았을까? 라는 공감을 준 거잖아요, 저는. 그죠? 그래서 내 사진과 글에 뭔가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나는 오늘 비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비워야 했는지, 내가 이 비운 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SNS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 그 다음에 재미, 그 다음에 정보, 이 세 가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내 SNS가 어떤 사람에게 공감을 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은 재미를 주면은 그 SNS는 거의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공감도 없고 정보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 SNS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일기장 기록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태그 쓸 때 주의할 점. 태그 쓸 때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살림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태그 거기에다가 뭐 미니멀 라이프, 뭐 살림 이렇게 하면은 밑에 그 연관 피드가 쭉 나와요. 그러면 그런 해시태그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피드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피드에 걸리는 해시태그가 뭔지,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해시태그가 뭔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같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의 피드를 가지고 오셔서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인스타그램 피드에 해시태그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뭐 좋아요 반사, 마팔, 뭐 요런 거, 뭐 의미 없는 거. 나는 지금 뭐 자기 개발에 대한 피드를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뭐 살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주제에 맞는 해시태그를 찾으셔가지고 쓰셔야 돼요. 공개와 비공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스타 공개 계정이 쉽지 않네요. 그냥 이거는 자기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SNS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냥 정말 내 소소한 내 기록장이다 싶으면 굳이 그걸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그냥 비공개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 SNS로 활발한 소통을 하고 싶다. 아니면 좀 SNS를 조금 좀 키워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싶다. 뭐 아니면은 나는 이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싶다. 뭔가 나는 이 SNS가 나에게 자기 개발이다 싶으면은 공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성장을 위해서 계속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 차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종기가 있다 보니 저는 좀 이렇게 저의 뭐 모든 거는 일상을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저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공개 계정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미니멀 써니가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차이다. 나의 뭐 가치관 차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친들과 소통이 너무 어려워요. 소통은 진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소통을 하면 할수록 나의 그 찐팬이라고 하죠. 그래서 찐팬이 생기는 것과 같은 거니까 소통하시면 좋아요. 그냥 막 막연하게 막 뭐 그냥 내 글에 아무 감정 없이 다는 그런 인친들과 소통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글에, 내 사진에, 내 영상에 정말 진심을 담는 그런 댓글들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에게 가서 소통하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늘 제 영상에, 그리고 제 피드에, 제 블로그에 늘 빠짐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제가 그분의 피드를 뭐 마팔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분께도 진심이 이렇게 다가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갑자기 소통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참 제 유튜브를 키울 때 저는 그 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저는 그 대형 유튜버들을 구독을 많이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거에 대한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그 영상이 고정 댓글로 이렇게 선택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정 댓글이 뭐냐면 유튜브에 가장 그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댓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제 댓글이 고정 댓글이 되면서 그 채널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제 고정 댓글을 클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그 고정 댓글 클릭을 하면은 제 채널에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이 이렇게 조금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의미 없는 소통 말고 뭐 잘 보고 갑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의 글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의 사진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의 영상을 보고 진짜 나만의 그 진심 어린 댓글을 달면 그 주인이 내 영상, 내 그 댓글에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하기가 어렵다. 뭐 어떤 소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진짜 진심 어린 분들하고만 소통을 하시면 된다.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싶은데 정보 없이 일상만 있으면 별로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비추라고 봅니다. 브이로그를 저도 많이 보는데 브이로그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상만 계속 기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브이로그에서도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들어가도 성공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그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공감과 그 다음에 재미가 있으시다 그래요. 저는 진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도 계속 이제 하다 보니 제 유튜브 브이로그에는 재미와 공감 그리고 이제 뭐 정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브이로그가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 아니었나. 공감도 있고 또 정보도 있고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쵸.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피드를 보고 이렇게 팔로우를 누린다는 거는 그 사람이 찍는 사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예쁜 사진 있는 뭐 그런 피드들은 당연히 팔로우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을 끝까지 팔로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아이덴티티도 있겠지만 뭐 정보도 있고 공감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팔로잉을 하고 그 사람이 올리는 글, 사진, 그 다음에 영상을 계속 봐주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나는 SNS를 조금 잘 운영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공감, 재미, 흥미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넣자는 거는 좀 너무 초기 단계에서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나는 정보를 계속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공감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재미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쭉 밀고 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파시는 게 좋죠. 이제 저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계속 팠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뭐 나는 만약에 책 읽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책에 관련한 정보들을 쭉 주시는 게 좋은 거고, 그럼 나는 뭐 어떤 자기 개발 뭐 이런 거를 주제로 하고 싶다면은 그 자기 개발에 대한 피드를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개발 유튜버가 자기 개발 인스타그래머가 갑자기 인테리어 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죠. 나는 뭐 살림에 관한 뭐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뭐 다른 쪽으로 뭐 그런 걸로 또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의 공감이 나올 수도 있고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흥미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뭐 사진도 잘 찍으시면 너무 좋고 영상도 잘 찍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정말 그 예쁜 사진만 올려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뭔가 한마디로 뭐 있어빌리티, 뭐 파리피플,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구독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피드를 보니까 제가 얻어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저희가 언팔을 하고, 제가 진짜 내 일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만 제가 이렇게 팔로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SNS도 꾸준히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 우선은 SNS 활동하는 거를 좀 즐기셔야 돼요. 이게 부담이 되면은 이게 꾸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즐기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기록하고 이렇게 SNS에 업로드하는 거를 좀 즐기셔야 돼요. 즐기셔야지 이게 꾸준히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관종기가 다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저의 또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무언가를 꼭 찾으셔야 돼요. 뭐 나는 뭐 어떤 반응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즐길 수 있는지, 좋아서 하는 일은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취감 있습니다. 오, 맞아요. 부담스러워질 때 업로드 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좋아요 숫자, 뭐 댓글 이런 거에 우리가 딱히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즐기는 사람이 하는 컨텐츠는 보는 사람도 즐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의도치 않은 막 그런 피드들 있잖아요. 뭐 저도 물론 협찬 피드도 올리고 있지만 단지 내가 그 협찬품을 얻기 위해서 내 피드를 협찬템들만 계속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발전이 있는 피드일까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어서, 저는 제 SNS가 너무 협찬품으로 뭐 협찬템으로 움직이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좀 그런 점에서도 많이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찬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수록 저의 수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냥 저는 제 소신껏 제 피드가 어떤 협찬템이나 정말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물건을 올리고 소개하는 그런 피드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심을 잘 잡고 내 소신껏 잘 해가는 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SNS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 협찬이나 공구 제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SNS를 운영하고 싶은 목적이 뭔지 그거를 잘 이렇게 머릿속에 잘 박아 놓으시고 그거를 밀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진짜 SNS로 나는 협찬을 무조건 받아서 그걸로 수익을 얻고 싶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뭔가 이 SNS를 활동을 하면서 나도 윈윈하고 여러분도 윈윈하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의도치 않았어요. 정말 의도치 않았고 그냥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의 그 실천 기록들을 올리면서 그렇게 의도치 않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물건을 비우는 거를 주춤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면 정말 저처럼 뭔가 주부로서 경단녀 엄마로서 뭔가 자기 개발을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뭐 개인 사업자를 내서 어떤 프로젝트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뭐 그렇게 뭐 말이 계속 꼬여서 좀 이상하지만 결국 중심을 잘 잡고 나의 소신을 잘 잡고 나는 어떻게 SNS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나의 그 생각 정리가 잘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SNS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싶은지 그게 잘 생각이 정리가 되면 피드의 내용이나 뭐 블로그의 내용이나 주제 선정은 엄청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잘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싶은지 SNS에서 뭐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싶은지가 잘 확립이 되시면 나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공감, 재미, 흥미 이 세 개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 뭐 영상을 잘 찍어야지 엄청난 뭐 유명 뭐 그런 사람이 된다, 인플루언서가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글에 담긴 메시지, 메시지를 진심을 담아라 라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진심은 언제든 통할 수 있어요. 진심은 무조건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저도 이제 뭐 사진을 찍을 때 막 정리되어 있지 않는 사진을 올린다거나 뭐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 그런 사진을 올리지 않죠. 왜냐면 약간 SNS도 연출이 필요해요. 연출. 내가 우리 집도 막 이렇게 막 혼돈의 카오스인데 내가 뭐 이런 걸 굳이 올려봤자 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쵸? 아니 우리 집도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굳이 더러운 사진을 내 SNS에 올려가지고 그걸 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공개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것만 올려도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그 유튜버에 맞는 물건을 사지 말자 이거죠.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사가지고 그거를 연출하지 말자 이거죠. 내가 만약에 홈카페를 주제를 만약에 하고 싶어요. 홈카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정말 홈카페가 돼 있는 준비가 돼 있어. 내가 홈카페가 이렇게 뭐 어떤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글을 쓸 만한 뭔가 경험이 다 쌓여 있어요, 재료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뭘 안 사도 되니까 그것만 잘 찍고 그것만 올리면 되는데 갑자기 홈카페가 유행이라던데 내가 한번 홈카페를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피드로 올려볼까 해가지고 홈카페 뭔가 소품을 막 사고 막 장비를 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책을 열심히 읽어요. 정말 책에 관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게 많아. 그런 분들이 풀어야지 그게 진심인 거지. 내가 갑자기 요즘에 독서의 바람이 분다네. 자, 그냥 독서에 관한 피드로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뭐 책을 다 사요. 읽지도 않는 책을 막 이렇게 막 쌓아요. 그럼 사진만 보면 이 사람 진짜 책 많이 읽는 사람이네. 근데 글을 어떻게, 그거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진심을 담겠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나의 경험을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올리는 게 좋은 거지. 갑자기 뭔가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하지는 말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내가 정말 남들보다 정말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정말 잘하거나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이제 SNS에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저는 좋아요와 댓글이 늘 없는 편이라 그런지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스텔라 제이님, 좋아요와 댓글이 늘 없는 편.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피드에 왜 댓글이 안 달리고 좋아요가 안 눌러지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문제점을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SNS 운영하는데 엄청난 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기 그 채널을 정말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석력도 엄청 중요해요. 스승님 모두 나오셨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의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뭐 어떤 예쁜 사진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사진 너무 예뻐요. 막 이런 댓글만 달리잖아요. 뭐 너무 뭐 예뻐요. 막 이렇게 달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댓글도 달려요.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는 고민 상담 같은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저의 진심을 굉장히 많이 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피드에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지 않나. 결국 댓글도 진심이 통하고 글과 사진,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글과 사진은 나의 진심을 담자. 네. 정선이 얼굴 조금만 나오는 라이브나 유튜브보다 지금 모습이 훨씬 보기 좋고 예쁘신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저의 이게 또 매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니 또 이렇게 소탈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린넨 드레스 안 입고 아보카도 안 먹고 풀 메이크업 안 하고 이게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너무 연출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피드를 자주 안 올리기도 하고 주로 올리는 사진이 풍경이에요. 그쵸, 스텔라님? 풍경 사진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저희 또 열이 받는데 또 이렇게 열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풍경 사진을 누가 좋아하죠? 네, 제가 풍경 사진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풍경 사진만 보고 댓글을 달 만한 뭔가 있을까요? 네, 풍경 사진. 글쎄요. 제가 그쪽 풍경에는 별로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 이럴 수도 있지만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가 뭐라고? 공감, 정보, 재미. 요 세 개. 요 세 개를 올리시는 게 좋다 이거죠. 공감, 정보, 재미. 풍경에 뭐 어떤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풍경. 제가 풍경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풍경. 풍경. 그쵸?
꽃이 좋아질 나이라 풍경. 이것도 풍경도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내 피드에 정말 점 하나 찍는 것도 사람들이 와우 할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풍경 사진도 올리는 거지, 뭔가 풍경 사진으로 뭔가 성장을 시키겠다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꽃 사진 많이 찍어요. 그런데 제가 꽃 사진을 찍으면, 어머, 정선님, 꽃이 너무 예뻐요. 저도 꽃 사진이, 좋아질 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게시글 하나 있어. 게시글 하나 있는데 꽃 사진만 덜렁 있어요. 과연 이 꽃사진 하나 올린 거, 그 풍경사진 하나 올리는 걸로 성장이 과연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팔로우 할 수 있겠네요. 인스타로 부업하세요. 뭐 이런 거 재테크 부업, 꿀알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의도치 않게 걸릴 수도 있지만 그 풍경사진 하나로 성장을 한다는 건 조금 아니겠죠? 뭐 풍경사진 올리고 그 밑에 글을 뭐 오늘은 뭐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이 참 예쁘다, 뭐 구름을 보니까 뭔가 내 마음이 힐링된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그 피드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제가 읽었던 책의 구절을 이렇게 적잖아요. 그거를 올리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짧게 적어서 이렇게 계속 노출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지금 나왔습니다. 꿀팁, 풍경사진 올리세요. 그것도 되게 예쁘게 찍으셔야 되겠죠. 정말 모든 이에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 풍경사진 하나를 정말 예쁘게 찍으셔서 그 밑에 나의 생각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감을 주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뭔가 풍경사진으로 공감을 가진 않다 보니 그쵸? 공감, 정보, 재미. 오늘 공감, 정보, 재미 이거 3가지만 아셔도 여러분 오늘 완전히 대박템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신사임당 그 유튜브 키우기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늘 강조하는 게, 내가 내 유튜브로 공감, 정보, 재미만 주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공감, 정보, 재미 3가지를 담아라. 그 3가지를 담때 내 스타일대로, 나의 개성대로, 나만의 스타일대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사임당 강사님도. 그쵸? 오늘 꿀팁, 꿀팁입니다. 각도 잡아서 이쁘게 잘 찍는다. 해피니스 초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도 잘 잡아서 예쁘게 잘 찍는 사진을 가지고 그 밑에 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글에 대한 진심 담자. 혹시 재테크 부업 계정 차단하시나요? 그냥 두시나요? 요즘 너무 많아요. 다솔님, 저는 예전에는 다 차단했어요. 진짜 뭐 해외 뭐 이런 그 인스타 팔로잉 분도 다 차단했는데 이제 귀찮아요. 그럴 시간이 없어. 일일이 보면서 들어가서 언팔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둡니다. 네, 그냥 두고 있어요. 네. 공감, 정보, 재미. 오늘의 키포인트 명심합니다. 꼭 오늘 들으셨던 것을 꼭 여러분의 그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SNS 계정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피드 주제를 하나 정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이럴 때는 우선 관심 있는 거를 일주일 동안 쭉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는 다른 주제, 또 일주일에는 또 다른 주제.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는 거죠. 뭐 만약에 뭐 내가 자기 개발에 대한 피드를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유입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이게 댓글이나 좋아요 수가 좀 많다, 반응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쭉 밀고 가시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관심이 있는 것들도 계속 한두 번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미니멀 라이프를 계속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피드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 개발에 관한 피드도 올리고, 또 저의 그 프로젝트 모임에 관한 그런 내용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우선은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계속 올리셨다가 터지는 거를 계속 꾸준히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주제 선정을 잘 하시고 어떻게 내가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 내 그 아이덴티티를 잘 이렇게 확립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글을 이렇게 좀 진심을 담아서 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 있나요?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시작을 날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으로 많이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미니멀 라이프 책을 읽고 처음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보고 관심이 많아져서 심플하게 산다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날마다 미니멀 라이프 책을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사진과 글의 연관성이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피드 사진을 통일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내용 글은 앞에 내용들과 통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냥 만약에 새 계정을 파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그 성격,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 전 것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으신다면 새 계정 파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거부터 계속 연관성 있게 쭉 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 있는 기록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만 보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나의 기록이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재테크에 대한 뭔가를 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뭔가 뭐 전략에 관한 그런 거를 내가 해보고 싶다면은 그거는 뭐 꾸준히 가도 되는 거죠. 지우지 않고. 그런데 내가 뭐 아이들 사진 이렇게 올렸어요. 아이들 일상 기록만 올렸다가 근데 갑자기 뭔가 독서 기록을 하고 싶어. 독서 기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뭔가 새 계정을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이 크게 다르지만 않으시다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피드를 그냥 살리시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로 하나를 잡고 올라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사는 몇 개 있는데 그게 주제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왜 어려우신지가 궁금하네요. 관심사 몇 개 있는데 그걸 주제로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관심사. 제가 지금 이희님,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해보세요.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곧 있으면 이제 여러분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5분 동안만 빨리 탁탁 진행하고 종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젝트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또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선 처음에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낙담의 시간이 온다거나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낙담의 시간과 포기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순간순간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지속성에 관한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낙담의 시간이 오기도 해요. 멘붕의 시간이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를 이렇게 놔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금 성장의 이 폭이 굉장히 작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그냥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도약점에서 갑자기 팍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낙담의 시간이나 뭔가 멘붕의 시간이 올 때는
쭉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정말 그 칼을 갈듯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갈고 닦아야 천천히 성장하면서 그게 터지는 순간이 올 때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이 낙담의 시간에 이걸 팍 올리고 싶으니까 이게 갭이 너무 자기한테 멘붕이 오니까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계속 조금씩 칼을 갈듯이 계속 이렇게 꾸준한 노력, 실행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꾸준함이 답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이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실행하신 분들은 분명히 성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런 건 뭐 미니멀 써니나 가능한 일이지, 내가 무슨 컨텐츠가 있니,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시간 낭비야 하면은 그냥 그 수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연구 한번 해봐서 이걸 꾸준히 한번 성장시켜 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성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 컨텐츠를 잘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컨텐츠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 어떤 그 성격, SNS에서 내가 보여지는 내 성격을 잘 담으시는 것도 있고, 근데 꾸준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 공감, 정보, 재미 요거를 넣으셔서 꾸준히 성장시키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왜가 확실하면 Y를 정말 저는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하는 이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금방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SNS로 내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시면 그거를 꾸준히 밀고 가시는 거를 여러분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써니로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단녀, 그 전업주부로서 정말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제가 어떤 것들로 수입을 얻어서 제가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도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또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꾸준히 여러분께 공유를 할 거예요. 나누고 공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SNS로 돈을 벌고자 나의 뭐 부수입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아니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고 싶다 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을 꼭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공유를 하는 순간, 그 공유에 진심이 담기는 순간 여러분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있을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은 내가 SNS로 정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꾸준히 실행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제2의, 제3의 미니멀 써니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여러분께 응원 드릴게요. 오늘 뭐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나중에 또 나누고 싶은 뭐 저만의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라이브 방송 켤게요. 얼굴이 진짜 너무 못났다. 아무튼 여러분 SNS로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성공을 꼭 안 하시더라도 SNS를 잘 운영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진짜 무료한 일상에 담비 같은 그런 하나의 취미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SNS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셨죠?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뭐든 해보세요. 아셨죠? 꾸준함이 답이다. 실행이 답이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